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8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최우선으로 두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로드와 앤트머니 측면 돌파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전술이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공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전방의 칼만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공격수이지만 핀란드의 공격 패턴이 크로스와 롱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효과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호스코넨, 이바노프, 펠톨라로 구성된 백스리 라인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볼 처리와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밀집된 수비 라인을 유지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중원에서는 카마라와 카이리넨이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상대가 쉽게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공수 전환 과정에서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그리스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촐리스와 마수라스가 측면에서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며 바카세타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잉글랜드전에서 0대3으로 패배했지만 쿨리에라키스와 마브로파노스가 이끄는 수비진은 기본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상대의 여러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특히 마브로파노스는 공중볼 경합과 1대1 수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파빌리디스가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며 자페리스는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의 시작점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은 그리스의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핀란드와 같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란드는 수비적인 전술로 버티며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단조로운 롱볼 중심의 전개로는 그리스의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는 중원에서의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꾸준히 공격을 전개하며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다만 핀란드가 깊이 내려앉아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가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언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지공 전개를 선호하며 최근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탄탄한 전력을 입증했으며 전방과 중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돋보였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침투로 팀의 공격을 이끌며 그의 움직임은 마두에케와 고든 같은 측면 자원들에게 폭발적인 돌파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리 케인은 단순한 골잡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계 플레이와 압박 상황에서의 공소유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존스는 전진 패스와 중앙에서의 안정감으로 팀의 공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콘사와 게이가 중심이 되어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중볼 장악력과 커버 플레이는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하며 카일 워커는 경기 중 상황에 따라 백스리 형태로 전환의 중원으로 올라와 압박을 지원하는 등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수비와 공격의 조화는 잉글랜드가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공에 초점을 맞춘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나이트와 존스톤이 중원에서 빠르게 볼을 배급하며 이들의 전진 패스는 공격의 시작점이 됩니다. 퍼거슨과 쉬모딕스는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두 선수 간의 호흡 부족으로 인해 공격의 효율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승점 획득에 성공했지만 경기 내내 공격 기회는 많지 않았으며 골 결정력에 의존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수비에서는 스케일스와 콜린스가 중앙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에보셀레는 측면에서 윙백과 윙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공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활동량은 잉글랜드의 측면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일랜드의 수비는 조직적이긴 하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가 공격과 수비 모든 측면에서 전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일랜드는 밀집 수비와 역습 전개로 맞설 것이지만
잉글랜드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중원의 점유율 장악 능력 앞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일랜드의 수비 집중력과 잉글랜드의 공격진이 간혹 보이는 마무리에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경기 스코어는 대량 득점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전체적으로 득점이 적은 언더 경기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이스라엘은 주로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프랑스와의 지난 경기에서는 철저히 수비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하며 무실점을 기록,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치마스, 숄모, 골드버그로 이루어진 백스리는 뛰어난 협력 플레이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 공격수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양 측면에서는 솔로몬과 글라우크가 주축이 되어 빠른 돌파와 속공을 시도했으나 전방의 투르그만이 상대 수비에 고립되며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원의 플레이메이킹 부족과 함께 공격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벨기에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며 지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직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중원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웠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로사르와 엥헬스가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으나 최전방의 오펜다와 루카쿠의 호흡이 완벽히 맞지 않으며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기대를 모았지만 상대 수비에 의해 봉쇄되며 득점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는 테아테와 데바스트가 중심이 되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오나나 역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벨기에가 전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벨기에의 지공 전개를 막아내려 할 것이며 역습을 통해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백스리와 중원의 강력한 수비 지원은 벨기에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벨기에는 이스라엘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트로사르와 엥헬스 중심의 패스 플레이와 측면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체계적인 수비와 제한된 공격 기회 속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최대한 견디려 하겠지만 벨기에의 전반적인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결정적인 순간 벨기에가 한 방을 통해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견고한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 대량 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벨기에가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소폭의 점수차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3-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강점인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를 상대로 한 지난 경기에서 초반 득점 이후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관리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드필드 진영은 디마르코, 프라테시, 로벨라, 토날리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능하지만 공격에서 상대를 흔드는 창의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최전방의 레테기는 고립된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공격 전개의 다양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 라인은 디 로렌조, 부온지르노, 바스토니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높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는 철저한 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봉쇄하고 한정된 찬스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볼점유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직전 이스라엘전에서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결정력 부재로 인해 득점에 실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공격에서는 바르콜라, 올리세 그리고 콜로 무아니가 주축을 이루며 다채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중원의 자이르 에메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개인 능력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는 우파메카노와 코나테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여기에 카마빈가와 캉테가 수비적으로 지원을 더해줌으로써 안정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역습에 대비해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탈리아의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는 높은 점유율과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이나
이탈리아의 수비 라인과 골키퍼의 집중력은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공수 전환 과정에서 속도감을 살리며 제한적인 찬스를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 전개는 프랑스의 수비 벽을 뚫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만큼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득점 찬스는 제한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지 않고 이탈리아의 수비 집중력과 프랑스의 결정력 문제를 감안할 때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득점보다는 소수의 득점 혹은 무득점이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신중한 경기 운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